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볼게요.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뭘로 시작하나요? 로케이팅이잖아요. 그죠? ing로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ing로 시작을 하면 뒤로 가서 커마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따져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커마가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동명사 구예요. 동명사 구라서 뭘로 가야 되냐면 수일치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커마가 있다. 커마가 있으면 소위 말해서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ing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빙 pp 그죠? 빙 생략하는 거죠. 즉 능동과 수동 중에 고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주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와 일치 여부죠. 그래서 만약에 일치를 하면 뭐다? 여기는 ing 앞에 있는 그 주어, 원래 주어였죠. 생략이 되는 거고.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생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어를 써준다는 거야. 자,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지금 뭘로 확인해야 돼요? 커마가 있죠? 커마가 있으니까 뭘로 확인해야 돼요? ing로 시작했는데 locating on a here 다음에 커마가 있잖아요.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요? 커마가 있으니까 여기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라인. 커마가 있다. 그러면 능동 수동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능동성 어떻게 확인하냐면 주절의 주어 여기서 다시 ing가 나오고 쭉 가서 커마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주어하고 얘와의 관계가 능수동이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주어가 뭐가 돼 있다? 생략돼 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다? 여기 있는 주어랑 서로 어떻게 한다? 같으니까 생략돼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my school이잖아요. locating입니다. 내 학교가 locating 스스로 위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치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being locat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비는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locating을 located로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해볼게요. 32번. 자, 32 보겠습니다. We should talk 났습니다. 그죠? software. 이 부분 일단 틀렸는데요.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다 표현 중에 talk가 있고, 그 다음에 speak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ell이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일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얘는 일형식, 그 다음에 얘는, 일형식과 삼형식,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 4, 5형식이 다 돼요. 토크가 일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이형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장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오지 않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이렇게 부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토크의 전치사는 세 가지가 오는데 이걸 여러분 구분하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보통 이제 독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죠? 이렇게 쓰고 만약에 스피크가 일형식으로 쓰이잖아요. 일형식으로 쓰이면 뒤로 to가 나와요. 해석은 누구누구, to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이런 느낌이고 스피크이 삼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뒤에 즉 국가는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어떻게 한다? 말하다. 나오고 텔은 이제 삼형식부터 보면 삼형식 쓰이게 되면 사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당연히 사람, 사물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때 사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단 나올 수 있는 게 사물 말고도 뭐 대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와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형식을 쓰면 목적어 다음에 뒤로 to 동사 원형입니다. 뒷구조죠.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토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거예요. 봐봐. 토크 다음 뭐 쓰라고요, 여러분? 토크 다음에 세 가지라고. 아무것도 안 쓰거나 전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부사가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subt이라고 해서 이하를 볼 필요 없고 여기서 subtle 형용사잖아요.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틀렸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바꿔줘야 된다. 부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more subtly로 바꿔줘야 됩니다. more subtle. 왜 틀렸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좀 챙겨보면 좋은데 인어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어들이 나오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인어들 바로 to 동사 원형이 오는 구조, for 명사가 오는 구조, that 절이 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앞에다가 줬습니다. 나서 쓰는 거죠. 요 부분은 맞아요. 요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We can't praise the honest 맞습니다. boy too much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보통 표현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통 이제 지금 같은 경우죠. 안전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소년을 있잖아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칭찬이 최고라는 뜻인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we cannot 아니면 it is impossible 쓰고 이렇게 가서 to over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딱히 틀림이 없는 만든 문장입니다. 다음 거 해봅시다. 자, 볼게요. You don't have to 나왔습니다. look 나왔습니다. 이게 전화번호인데 이거 예전 표현이죠. 여러분, 요즘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책 속에서 뭔가를 찾다고 할 때는, 자, 보세요. look, 어떻게 써야 되냐면, 책에서 뭔가를 찾다고 할 때는 책이 나오고, 책이랑 목적어 명사가 나오면, 책에서 뭔가 찾다고 할 때는 up이 되는 겁니다. for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for가 틀렸습니다. up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책 속에서 뭔가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게 그 단어나 그 표현이나 그 문장이 떠오르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ook, 책 나오면 up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풀어봅시다. 그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은 맞는 문장인데요.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필기할 게 좀 있어요. 자, 보세요. 좀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보통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 또는 명사가 오면 대절 속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때 should 뭐 할 수 있냐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여기서 핵심은 이거요.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 또는 명사죠. 맞습니까?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 또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 제한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입니다. 이게 should가 당연히 자, 이게 당연히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가 되게, 보통 명사는 이제 명사로 보시고, 보통 동사 파트로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좀 문제시가 되는 게 이 두 개 단어가 문제되거든요. insist하고 누가 문제가 되냐면 suggest가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잘 설명할게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demand, propose, 자, 그 다음에 require, request, 그 다음에 ask, move. 자, 잘 들으세요. 대절 속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그죠? 여기 should도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죠? 자, 그런데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얘는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딱 보자마자, should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보통 좀 should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 insist하고 suggest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주어 나오고요.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 종래처럼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 나와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시제가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봐봐요.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 should 동사를 쓰는 경우는 뭐다? 주어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제안을 했죠. 주어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 요구 제안이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should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입장에서 뭐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하지 않은 거죠. 에서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미래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제일치가 나오면 어떤 거냐면 단순 사실이거나 했던 일, 과거 일, 즉 어떤 일이냐면 했던 일입니다. 했던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고를 때 뭘 조심하시면 돼요? 제한, 주장, 요구, 명무의 동사 나오면 얘네들 나오면 어떻게 한다? should 동사형 찍으면 정답이에요. 무조건. 알겠어요? 그런데 should 동사형 찍으면 정답인데 이 두 단어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두 단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얘가 시사하다라고 해석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시사하다라고 해석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절 속에 있는 걸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변호사가 주장을 했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the trial, 그 재판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should be postponed. 여러분, postpone이 뭐냐면 연기하다요. 공식적인 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냐? 이렇게 쓰는 게 맞냐? 아니면 the trial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를 쓰는 거죠. was postponed라고 쓰는 게 맞냐?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연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앞으로 연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괜찮죠?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자 witness는 목격자예요. 그 목격자가 insisted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주장한 거야. That the accident. 자, 그 사고가
그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should take plac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근데 또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사고가 어떻게 한다? had taken place.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사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맞습니까?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는데 주장한 거는 약간 안 좋은 걸 바라는 거잖아. 말이 안 돼요. 사고가 일어나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총 4가지인데. 자, 볼게요. 그 과학자가, 자,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죠. 과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대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거 때 생략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거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편입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논의를 할게요. 과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대절이라고. 뭐라고 제안했냐면, the heart. 심장이죠. 심장은, 자, 여기서 should be. 여기서 2가지. should be. 자, 당연히, 있습니다. in the center of blood pressure system. 자, 여기서 D 이렇게 할게요. In the center of blood pressure system이라면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가요? 심장은 당연히 혈액순환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란 건 당연하죠. 혈액순환 체계 중심에 있는 건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맞아요? 다시 심장이란 건 혈액순환 체계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 그냥 당연사실이죠. 있던 일인 거잖아.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때는 was가 되는 거예요. was.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했죠. 제안했습니다. 대절이라고. 그죠? 뭐라고 하냐면 그가 go 써야 돼요. went 써야 될까? went to movie 이렇게 써야 돼요. the movie. 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당연히 영화 보러 가야 한다고 제안했죠. 맞습니까? 그럼 현재 입장에서 안 갔죠. 앞으로 가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야 돼요? he went예요. he go예요. 여기 지금 should가 생략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he go to 이렇게 써 있는 거. 이해돼? 지금 그럼 선생님 insist 2가지, suggest 2가지를 설명을 했죠. 제일 간단하게 이해한 건 어떻게 해?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볼게요. 그 목격자는 주장했습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일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죠. 봤으니까 주장한 거였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심장이죠, 여러분. The heart, 심장이라고. 심장은 혈액순환 체계 시스템의 중심이죠. 당연히, 그죠? 앞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the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라 was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자,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여기 보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5번에 그 매니저는 주장했습니다. 이거 읽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insist하고 suggest 저 2단어 빼고 나머지 제한, 주장, 요구, 명예 동사 그냥 닥치고 그냥 should 동사 쓰면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insist하고 suggest는 뭐라고? 좀 긴장 때리라고. 알겠지? 그 매니저, 여기서 매니저는 미국에서의 매니저는 사장님입니다. 알겠어요? 그 매니저가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begin to advertise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For a new accountant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사를 뽑기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이때는
여기서 insist ed가 과거니까 지금 begin이야 begun이 아닙니까? 그렇게 쓰면 began이 아닙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여기는 we하고 begin 사이에 should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거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죠? 올바른 문장. 네. 필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36번.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done 났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But 그러나 나와있죠. 여기서 지금 위치를 잘 보면 되는데 여러분 neither 있잖아요. 그죠? 자, neither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some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지금 일단 요거 neither만 설명합시다. 지금. 자, neither만 설명하는데 자, neither이 만약에 지금 neither 대 누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소위 말해서 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주어 자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주어 자리면 얘가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neither이 주어로 쓰이잖아요.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즈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이즈. neither이 주어로 쓰이면 동사 못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알겠어요? A도 B도 아니다 뜻인데 외우세요. neither이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죠? 체크를 해보세요. 그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모르면 잘못된 건 아니니까 볼게요. It is hard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 맞아요. It is hard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부정적 느낌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누가 나와요? to 동사원형이 나오죠. It is 형용사 to 동사원형. 가주어, 진주어, 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 누구 쓴 거예요, 지금? imagine 쓴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죠. 차례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how예요, how. 영어는 이렇게 how하면 누굴 고민해야 되냐면 what일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how는 뒤에가 완벽해요. what은 뒤에가 어떻게 구조다?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how랑 like랑은 안 친해요.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be like잖아요. 뒤에 be like죠. be like예요. like면 이때 얘가 동사고 얘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치사에 누가 필요해요? 소위 목적어의 명사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의 명사가 없죠. 그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뭐라? how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be like의 목적 없어요. 알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3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받아볼게요. He would rather kills 맞습니다. himself than surrounding to the enemy인데 자, 여기서 볼게요. 그럼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죠. 발상 바꿀까지는 아닌데 can은 조동사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used to까지가 또 조동사예요. 비동사가 없는 거예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지난번에 썼나 had better
얘도 뭐예요? 조동사예요. 여기까지가 조동사예요. 조동사가 can, would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can, 뭐, will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would, rather 있죠. 얘도 조동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죄다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죄다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what, rather 다음에 뭐라고? 동사 원형 썼죠. 어떻게 썼어요? 지금 what, rather 다음에 kill. kill himself는 자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썼죠. 동사 원형 썼어요. 그러면 then. 병렬관계죠. 똑같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도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surrounding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surrendering이 아니라 surrender. ing를 지워야 됩니다. ing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에게 죽으니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 더 죽이고 죽자. 이런 느낌 봤었죠.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39번은 별표 3개 할게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기 딱 좋은 편인데요. 자, 보세요. 일단은 볼게요. 문장이 시작할 때, 어, 헤드로 시작하거나, 월로 시작하거나, 슈드로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쟁점 사안이 발생하는 게 저 헤드예요. 헤드가 왜 쟁점 사안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if 나오고, 예를 들어, 주어 다음에, 헤드 다음에, 헤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헤드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예요. 밑에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절이 워드 코드 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는 if 주어 헤드, 헤드 money, 내가 돈이 있다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어쨌든 여기는 뭐냐면, 동사 원형하고 B가 들어가야 돼요. 가정법 과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PP까지 있죠. 가정법 과거예요. 완료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는 무조건 have PP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헤드가 있으면, 저렇게 헤드가 나오면, 보세요. 주어 다음에 PP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면, 봐봐.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카바 나오고 주어 나오고 워드 나왔죠. 워드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헤드, 주어, PP. 지금 PP가 있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여기 have PP로 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없다. 지금 PP가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냥 동사 원형 내지는 be. 이렇게 써야 된다. 지금 여기 헤드, I 다음에 P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PP 없어요. 맞습니까? 없으니까 뭘 쓰는 거야? 모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짝 맞추는 거야, 짝 맞추는 거. 짝 맞추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9번 만든 문장입니다. 만든 문장. 가정법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법.
자, 40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40번. 자, 주목할게요. 여러분, 제가 에즈를 계속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죠? 에즈는 뭐라고? 올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게 빠져나와서 에즈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 에즈는 어떻게 한다면, 동시에, 또는 어쩌면 같은 애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에즈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에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접속사로 쓰이는 에즈가 있고, 자, 그 다음 얘가 뭐냐면, 전치사, 부사로 쓰이는 에즈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에즈가, 만약에요. 에즈가 이게 쓰이는데, 같은 애 느낌 또는 비슷한, 같은 뭐라고? 비슷한. 같은 또는 비슷한, 예, 느낌. 아니죠. 완벽히 같은 이죠. 같은 애 느낌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치사 부사의 느낌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에즈가 동시에 내 느낌을 쓰고 싶으면 이 접속사의 느낌이 가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볼게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치사 쓰이는 경우는, 예를 들어 명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as 나오고, 그리고 명사가 나오죠. 당연히 동사가 없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라고? 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The man. 예를 들어, 그 남자인데, 어떻게 했냐면, teacher.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그 남자, 자, 선생님으로서 그 남자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 둘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명사 쓰고 난 다음에, as 쓰고 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금? 얘가 부사가 되는 경우죠. 꾸며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나? 이 형용사가 형용사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as가 접속사 쓰는 경우, 어떤 경우죠?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거 웬하고 쌤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붙어있냐 떨어지냐 그 차이라고요. 알겠습니까? as를 쓰는 순간 시간적, 공간 접근성이 완벽하게 붙어있는 경우라고 해서 웬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 그 다음에 as 쓰고 난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그래서 because가 이 경우가 있어요. because. 시원이거든요. 시간, 원인, 그 다음에 양보예요. 양보. 시간, 원인, 양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because 쓰게 되면 원인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때 because는 어떻게 한다? 어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근데 as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딱 붙어 있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또 as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as 쓰고 난 다음에 as 쓰고 난 다음에 아니죠. as 맞죠?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잠깐만요. 맞죠. 자, as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카마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때 as 대신에 뭘 쓰냐면, do. 물론 뭐뭐이지만. 네, 물론. 그죠? 이럴 때 이 앞에 뭐가 붙냐면, 소용사나
부사나 ing나 pp가 와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무리 이 형용사 부사 ing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칸마 다음에 칸마 다음에 as 다음에 이렇게 뒤가 불완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어떻게 한다? 칸마 다음에 위치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불완전하죠. 차이는 뭐라고요? 얼마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이 어떻게 붙어있는 떨어지는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글을 쓸 때 약간 리얼함, 그죠? 실시간의 느낌을 주면 다 못 쓰는 거예요. 전부 다 as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내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 as 써야 돼, when 써야 돼. 뭐뭐일 때 하면 당연히 when이 되겠죠. 맞습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는 명사가 나와도 괜찮아요. 여기 이 자리에 명사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Brave man as he was죠.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도우나 올도우처럼 해석한다고요. 그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주저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저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주저다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뒤로 누가 들어온다? 투동성이죠. ing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be sound in body as well as in mind죠. 맞습니까? 여러분, be sound 였습니다. 그죠? You should be sound 였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딱히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어떻게 be sound, 당연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as well as 나오죠? as well as. 여기 as well as 앞과 as well as 뒤에는 서로 같아야 돼요. 앞이 지금 뭐예요? in 동그라미 칠게요. in body, 그 다음에 뒤에 in mind. 저 in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죠. 투부정사에서 병렬관계처럼 투 생각할 수 있지만 전치사 병렬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in mind, 그 다음에 as well as 였습니다. 여기 뭐지? in body and in mind인데, 그죠? 여기서 이거 as well as 해석은요, 뭘로 하시면 되냐면, 이거 and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안 읽으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냥 and 그리고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수업을 할까? 그냥. 자, 볼게요. 42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면, 자, 지금 보세요. ing 시작했는데 커마가 있죠? 그건 뭐예요? 동명사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ing를 시작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커마가 있네요. 그럼 이건 분사구문이니까 뭐라고? 일단 여기는 여기는 주어, 여기는 주절의 주어랑 여기 원래 종속절의 주어가 있는데, 여기 없다는 것은 여기가 같으니까 뭐하다?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돼요? 이게 그냥 ing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소위 말해서 being pp. 즉, 여기서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g가 될지 pp가 될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조건 pp예요. 왜 pp냐? 잘 봐봐. C 나왔죠? C, A, from B로 써야 돼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면 만약에 A를 살리면 이렇게 되죠. 능동을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야. seeing A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이 A가 없다고. 이 A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으로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being seen. 발음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being seen. 맞습니까? from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being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seen from이죠. 영어에 그럼 이런 표현이 있다 없다? 영어에 이렇게 singing from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당 표현이 있다 없다? 알겠어요?
이거 기억할게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sing을 sin으로 고쳐줍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sin. 비춰지는 건데 그가 스스로 비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look like나 뒤에 볼게요. look 뒤에는 누가 써야 돼요?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돼요. look like죠. look like 뒤에 누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와야 돼요. look 쓰고 난 다음에 alike죠. alike 뒤에는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전차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부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look like 다음에 명사 쓴 거 맞죠? 맞는 수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3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자, 볼게요. 여러분, 43번은 발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정확한 수 있죠. 정확한 수는 단수를 씁니다. 영어에서. 근데 막연한 수 있죠. 막연한 수는 복수로 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영어에서 이 정확한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나, 소유격 등으로 어떻게 하냐면, 형용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to라고 있어요. 이거 숫자가 있네요. to 나왔죠. 그러면 week인데, 보통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게 뭘로 배우냐면, 이 짝대기가 있으면,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있으면 다 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S를 안 쓰거든요. 이거 왜 안 써요? 왜 안 써요? 무슨 수죠? 숫자죠. 정확한 수는 단수로 쓴다. 안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싸구려티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짝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단수 쓴다. 이건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막연한 수는요. 막연한 수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당연히 뭐가 없어요. 당연히. 네, 숫자가 없죠. 맞습니까? 숫자가 없는 게 막연한 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week죠. 여러 주.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당연히 S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러 주라고 표현할 때는 S 쓰는 거야. 수주간 이렇게 말할 때, 아니면 수백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hundreds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hundreds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막연한 수는 어떻게 한다? 복수로 쓰고 또 뭐냐면 오브를 꼭 써줘야 됩니다. 오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볼게요. 요거 합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선생님 봐봐. 이거 두 개 합치면 봐봐. 여러분, 썸이나 봐봐. 썸이나 man이나 most나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확한 수예요, 막연한 수예요. 그걸 고를 땐 숫자도 없고 더도 없고 소유격도 없죠. 막연한 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막연한 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보세요. 오브 쓰죠. 이렇게. 오브를 왜 써요? 이 막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 오브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막연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더나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소유격 쓰고 명사를 쓰면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정확한 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확한 수를 주어로 해야 돼요? 막연한 수를 주어로 해야 돼요? 정확한 수. 그럼 수일치는 어디로 해야 돼요? 오브 이하의 더나 소유격 다음에 명사에다가 수일치가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두 가지 방법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두 가지 방법 풀어보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보세요. 지금 2라는 정확한 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크 S를 빼야 된다.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도 괜찮냐면, 제가요, to, to 다음에, 지금 위크에다가 S를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문제 그대로 써볼게요. 쓰고 난 다음에 베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죠? 베케이션은 어떻게 한다? 휴가죠. 자, 쓰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어로 시작했어요. 여기 전체, 여기 이 전체. 여기 전체 품사는 뭐예요? 그럼 어로 시작했으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베케이션이잖아.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사 앞에 이의 품사는 뭘까요? 그러면 이 명사는 뭐가 돼요? 어려워요, 이거. 자, 볼게요. 보이죠? 전체 품사는 명사가 맞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그럼 여기 이 kind의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푸는 방법 잡으세요. 첫 번째 푸는 방법, 아까 내가 뭐랬어요? 정확한 수는 단수 취급하니까 S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 푸는 방법. 이 자리가 뭐예요? 형용사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형용사에는 단복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친절한은 있어도 친절한스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S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 방법. 어떤 식으로 풀든 상관없습니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를 빼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8,845만 2,260개. 이거 정확한 수에 막연한 수예요. 고민하지 말고 숫자가 있으니까 정확한 수예요. 알겠습니까? 뭐 하시나? 또 청소하시나 봐요. 저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가면 또 설거지. 자, 그 다음 볼게요. 44번에, 요거는 제가 바로 할게요.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그냥 표현입니다. 기억할게요. what duel 투동사 원형입니다. 네. 너무하는 편이 낫다라는 표현. what duel 투동사. 그러니까 fellow가 아니라 to fellow입니다. to fellow였습니다.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45분 조금 어렵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뭐.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쌤 같이 합시다. 45번은요, 볼게요. 이게 뭐가 아니면, 여기가 좀 어렵네. cruel은 잔인한 뜻이거든요. cruel, 그죠? cruel 잔인한 뜻인데, 지금 이 cruel이나 cruelly라고 이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as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만약에 이형식 동사면, 이때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형식 이외의 동사가 어떻게 한다?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쓰임은 몇 형식인 거야? 이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ruel입니다. LI가 빠져야 됩니다. 요거 물어본 겁니다. 46번 풀어봅시다.
자, 46번 볼게요. 이거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어에 뭐가 있냐면, 라틴어 계통의 비교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영어는 그냥 복합어예요. 짬뽕 언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가 예를 들어 앵글로 삭슨, 그 다음에 라틴어, 일부의 프랑스어, 게르만어 이런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합쳐져 가지고 영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라틴어 계통에 뭐가 있냐면 비교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틴어에서 잘 들으세요. 라틴어에서는 이 비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끝나는 단어가 ER 또는 OR로 끝나게 되면 이게 앵글로 삭슨에 나와 있는 영어에서 말하는 뭐냐면 이게 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보통 그냥 우리 일반적인 앵글로 삭슨어에서는 예를 들어 player 이렇게 나오면 이때 ER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play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뭐 선수나 어떻게 한다, 뭐 역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라틴어에서 OR과 ER은 뭐라고? 이게 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라틴어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보통 prefer, 그 다음에 senior, 그 다음에 junior, 아니면 superior, 아니면 inferior.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라틴어 계통의 비교급이에요. 뒤에 보통 요거 많이 쓰죠? 어떤 거 많이 써요, 지금? 요거. superior, 이런 거 많이 쓰죠. 맞습니까? 자, 이런 라틴어 계통의 비교급은 뭐 쓴다고? than 대신에, 비교급은 than 대신에 to를 쓴다. 왜 to를 쓸까요? 여기 than을 써볼게요, 제가. 그럼 영어 끔찍하게 싫어 무슨 표현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이 ER, OR 전부 다 뭐라고? 이게 이 자체가 이미 than의 의미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than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than 대신에 여기서 뭐 쓰는 거? to를 쓰는 겁니다. 이때 to는 전사 to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그러면 ing 쓰고, 여기다가 만약에 어떻게 한다? 명사 들어오면, 여기도 ing, 뭐가 들어온다? 명사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투부정사 쓰고 싶다. 어떻게 쓰냐면, 원래 못 쓰죠. 이렇게 쓰고 싶으면, 중간에 뭐 쓰냐면, rather than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than은 안 돼요. rather than은 가능해요. 그냥 than은 안 되는데. 그리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 자리에 이렇게 ing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than은 죽어도 안 돼요. 무슨 대인데요? rather than을 쓰거나 어떻게 한다? to를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prefer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다? rather than 쓰니까 to stay, to go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47번 제가 바로 할게요. 이건 빈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게 좀 지엽적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냈습니다. 자, 여기서 none the best라는 표현은 없어요. none the better이죠. 영어 표현 중에 none the best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보세요? 영어는 원급 있죠. 원급이 뭐예요? as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무슨 급이 된다? 최상급이 돼요. 최상급. 그럼 당연히 비교급도 부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비교급도 부정하게 되면, 즉, not이 나오고 난 다음, 예를 들어, ER than이 나오게 돼. ER than이 나게 되면 무슨 급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급과 비교급을 부정해야지 최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난 더 베스트라고 썼다. 베스트는 뭐야? 베스트는 애초에 최상급이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뭘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원급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최상급이 되고, 비교급을 부정하게 되면 무슨 급이 된다고? 최상급이 된다고. 여기니? 그럼 여기다 뭐라고? 베스트라는 말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앞에 난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난 더 뭐 쓰면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뭐? 난 더 뭐라고? better. 이렇게 쓰게 되면 뭐라고? 이게 더 베스트, 최상급이 된다. 그렇죠? 원급과 비교급을 부정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최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48번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여러분. 주어 나오고, 잘 들어요. 동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 to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는 잘 들으세요. 일시점이 있어요. 일시점이 뭐냐면, 시제가 같다. 그걸 우리 단순이라고 해요. 단순 시제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투부정사, 부정사, 단순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 단순 분사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때 단순이란 말을 일반적인 부정사에서는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시점은요? 이 시점은 시제가 같다 다르다. 영어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제가 다르. 이 시점 시제가 다르다 같은 말. 그럼 이거 뭐야? 단순 시제는 뭐라고? 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뭐랍니다?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잘 봐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현재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to 동사를 쓰다는 건 뭐예요? 여기도 현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목해. 주절의 기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주절이죠. 메인 동사잖아요. 메인 동사의 시제가 현재죠. 여기도 현재죠. 어떻게 한다? 서로 같죠. 같은 누구 쓴다고? 얘 쓴다고. 알겠죠? 자, 근데 여기가 현재인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처음인데 여기가 현재죠. 이렇게 썼다는 거 어떻게 한다? 여기가 최소한 뭐라는 거야? 과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 과거 시점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시점이 다르죠. 자, 잘 들어. 시점이 여러분 1시점이란 건 현재가 몇 시점이고 이거 시점 두 개 아니에요. 현재 합쳐서 뭐예요? 현재인 거예요. 그죠? 1시점이라는 것은 시제가 같다 다르다? 시제가 같다. 시제가 같다는 건 단순 시제인데 단순히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냥 투부정사 쓰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말한 시점하고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시점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시점이고 시제가 다르다. 그럼 뭐란다? 완료 어떻게 쓴다고?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로 쓴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 잘 봐봐요. 그는 말하고 있죠. 서울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이해되냐면, he is sad인데, 잘 봐. sad인데, to 쓰고 난 다음에 그냥 live in 서울. 자, 봐봐. 이렇게만 쓰면요, 여러분. 이렇게만 쓰면 to live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는 지금 서울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내가 과거에 해당되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예전에 이렇게 어고우에. 그러면 어떻게, 어고우는 과거죠. 얘는 뭐예요? 현재죠. 얘는 현재죠. 아니면, 예를 들어, for, 기간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한다? for, 어떻게 쓴다? 3 years, 지금처럼. 3 years. 맞습니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얘도 기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3년 전에 살았던 건 얘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과거의 기간이잖아요, 기간.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라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기간 추가, 기간. 이 시점, 시제가 다르다, 완료 시제. 그리고 뭐라고? 이게 뭐라고? 기간이, 기간. 이건 이게 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어떻게 써야 돼요? 이때 어떻게 써야 돼요? 얘를 to have lived로 써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알았어요? 과거나 기간이 나오면 현재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시제가 같다, 다르다? 이 시점은 시제가 다르다. 그럼 완료를 쓴다. 뭐라고? 완료란 말을 뭐랑 같다고? 기간이랑 같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한다?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를 어떻게 한다? 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정규반에서 좀 더 디테일을 설명할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